을태의 지시를 받은 귀물은 상훈의 집을 찾았다. 급하게 그곳에 먼저 도착한 활로 인해 귀물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활을 손을 잡은 시호는 과거를 봤다. 아직 그게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지 않았지만 과거를 보는 시호는 자신이 활의 아내였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단극이었던 호열은 불가사를 잡기 위해 도윤과 함께 그 집에서 찾은 주소지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귀물을 추적하는 불가살인화를 목격하게 된다. 철저하게 을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귀물과 활의 대결은 싱겁게 끝나는 듯했지만 물의 기운을 받으면 엄청난 힘을 쏟아내는 그 손새는 화재 쿨러를 이용했다. 그렇게 힘을 얻은 귀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활 역시 불가살로 변해야 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활을 막은 것은 단극이 환생한 호열이었다. 활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생각한 호열은 오히려 귀물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추격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간 상훈은 낯선 남자를 만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상대가 귀물인지 아닌지 파악이 가능한 상훈은 을태가 귀물이라 확신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검은 모습에 기겁한 상태에서 을태를 채로 친 것은 활이었다. 활과 상훈은 그렇게 다시 마주 섰다. 그리고 상훈은 활이 불가살인 것을 알고 그가 자신의 엄마와 언니를 죽였다고 분개했다. 괴물 같은 소리가 나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는 불가살이 분명했다며 15년 전 범인은 활이라고 단정했다. 불가살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상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을태 역시 귀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큰 부상을 입은 을태는 인간의 피를 먹고 원기 회복했다. 귀물의 차에서 찾은 칼로 활을 찌는 상훈은 이것으로 끝이라 생각했다. 불가사를 제거하고 모든 악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상훈의 착각일 뿐이었다. 서로를 원망했지만 그 대상이 이들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불가사린 을태가 터널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상훈을 피하도록 하고 을태에 대결하지만 쉽지 않다. 강력한 존재인 그는 자신과 같은 불가사린 활이 목표가 아니었다. 손쉽게 제압하고 상훈에게 향하는 을태는 특별한 귀물이었다. 조선시대 마지막 살아남은 귀물이 바로 을태이기도 하다. 15년 전 사건을 막은 것도 을태였다. 영악하게 엄청난 자산을 굴린 불가살은 이를 통해 권력의 뒷배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상훈을 죽이고 혼을 가져가려 했지만 그걸 막은 것은 활이었다. 뒤늦게 기억해낸 상훈의 기억 속 불가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른손에 흉터가 있는 남자라 했다. 그 남자가 바로 불가사를 제거할 수 있는 칼이라는 말을 언니는 죽으며 유언처럼 남겼다. 활은 이들을 죽인 살인마가 아니라 잔인한 불가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000년 전부터 존재했었다는 불가사 을태는 상훈과 악연이라 했다. 그 악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악연이 400년 후 활의 운명도 좌우했다는 점이다. 활의 가족을 죽인 범인 역시 여인이 아닌 불가살이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을태라는 점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을태는 활에게 같은 불가살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에게 악연을 선사하는 상훈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활은 어떤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 천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은 이제 시작되었다.